어, 에, 그동안 우리가 향가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침 이 해독한 내용이 책으로도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책을 보는 게 이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책을 아주 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80부 정도밖에 못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구독할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거나 이제 일단 구하실 수가 있다면 그 책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향과 해독의 전모를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향과 해독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이 해독의 끝이란 건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독을 어떻게 마쳤다라는 건 제가 하는 해독의 시각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옛날 말이 삼국 더 이전 고조선이나 신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이후에 이 말이 발전된 양상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물론 초기에 향가라든지 고대 시가를 지을 때는 분명히 당시에 어떤 특정된 언어 어휘들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두로 된 향가들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두 해독들이 시도되고, 그럼에 따라 우리 말들이 점차 더 다양하게 뻗어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향과 해독의 내용이 발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향가의 작자는 어떠한 일정한 시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두를 만들 때에 이 이두가 가지고 있는 음의 표상이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나름대로 창작자의 관점에서 구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향가의 작자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언어사를 통하여 향가들이 다양하게 확산되어 발전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향가가 당시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이 노래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노래가 아니라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또 그 이전은 고조선, 또 낙랑군, 한사군 시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대 사이에 이 노래라는 건 그 집단 전체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어떤 개인의 소수의 어떤 노래라기보다는 그 한 정치적인 영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스스로 자기 체화를 했다 할까요? 요즘 대중가요를 보면 알 것입니다. 대중가요도 전파를 타면은 전 국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당시에도 이 향가라든지 고대 이두 노래가 그 지역 전체 주민들,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또 우리는 이 언어 구조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방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특색에 의해 가지고 이 향가의 원 모습을 후대는 더 발전을 많이 시켜가 뭐 어문 변화라든지 어음의 법칙이라든지 우리 어법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어의 자체의 어떤 그 어법 언어 특성에 의해 가지고 이 향가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석의 끝을 봤다라는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 신라 당시에도 그렇고 고려 2조를 내려오면서도 이 이두어가 다양한 변모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껏 노력을 해왔는 이상은 적어도 80~90% 이상은 해독에 접근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100%로 해독을 마쳤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 숨겨진 말이라든지 고대어의 특징들이 현대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완전히 밝혀냈다고는 아직 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든지 현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예외 없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향가에 대한 일단은 일단락을 지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락을 지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일단락을 지은 총 요결적인 그런 내용을 저희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지금껏 25편, 26편, 이상가까지 27편 그리고 다른 고대 가요, 고대 이런 다 합하면 많은 이 내용들을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가 해독도 계속 예를 들면 광산이랄까요. 광산에 들어가면 계속 이 채굴을 합니다. 채굴을 하면 광맥이 있어가지고 계속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되다 보면은 애초에 했던 발굴과 또 시일이 지나가지고 더 깊이 캐고 들어가서 발굴하는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되고 복잡게 되고 다양하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뭐 일반 철광이라 들어갔다가 뭐 동도 나올 수 있고 금도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뭐 특수 금속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 향가 해독의 어떤 과정에서 완전히 이 광맥의 끝이 어디인지를 잡아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락을 지은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나름의 그 향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향가에 대한 다른 이런 시청 자료를 보신 분들은 나름으로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설명드린 부분은 굉장히 시청각의 제한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의 어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두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과정의 어떤 요소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 책을 통해 지면을 통해 만날 날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면을 통해 나왔지만 그 지면을 통해 나온 내용들도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면을 통해 나온 내용들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단락을 지었다. 그 정도 선에서도 충분한 단락을 지어 가지고 향가 해독의 몸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내용들이 향가의 완전 모든 걸 완전히 해석을 다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고대 언어를 너무 쉽게 보려는 우리 자만심이고 우리의 조바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랑 언어란 건 평행 비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고인들 5,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모습과 우리 지금의 모습들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고대의 우리나라 말이 있듯이 지금의 우리 말고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외국어도 아닙니다. 하나의 전통 계승되는 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도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금의 말들이 그 미래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언어의 모습이며 우리 생명의 실상입니다. 생명의 실상이란 건 언어와 그 괴와 축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건 그거는 신이 아닌다면 어렵겠죠. 신의 어떤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인간의 한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시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제 향가의 처음과 끝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개괄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향가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 삼국유 사예를 보면은 신라의 도솔가, 유리왕대의 도솔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다들 거의 일치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리왕대의 도솔가가 향가의 시초를 얘기해 준다 라는 그 서술에 지금 학계든 어떻든 간에 아무런 이점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솔가란 무엇이냐 합니다. 이 도솔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도솔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도 그 뜻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솔가는 도솔가인데 이 도솔가가 과연 우리 고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제가 제가 견문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이 도솔가라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해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솔가라는 명칭만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지 그 뜻을 밝힌 자료는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도솔을 기존의 학자들은 도율, 돌연, 도령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음성을 살려가 그 정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령가가 뭔지, 도률가가 뭔지, 도솔가가 뭔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솔가라는 명칭을 찾아냈는데 그 뜻을 모른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언어에 대해 고어에 대해가 어휘에 대해가 고대 어휘에 대해가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도솔가의 도솔이 무엇이냐? 그 경덕왕의 도솔가 향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솔가의 도솔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껏 제가 여러 가지를 섭렵을 해봤는데 이 도솔가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향가에 대한 이해와 향가에 대한 지식과 향가에 대한 우리의 견지라는 건 아주 일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가가 내려오면서
향가 역사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향가는 고려까지 내려왔지만 이조 이후로는 향가가 끊겨졌습니다. 이조 시대는 향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가가 500년, 600년 동안 우리 역사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향가가 무엇인지 맥을 계승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5, 600년 동안 끊겨진 시대를 건너서 이 향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뭔가 하면 우리 언어 역사에 있습니다. 언어의 생명에 있습니다. 언어란 시대를 따라 바뀌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본체의 생명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주 오랜 고흐를 생각하면 이 고흐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 고흐의 쓰나 지금의 쓰나 뜻이 상통하는 언어의 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지방의 방언들, 저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북한 저 함경도까지 각 지방의 방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방언들이 각종 방언들이 갖고 있는 특색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이 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에 이 향가에 나타난 어휘들과 접합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향가 이두어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어휘로 바뀌었구나라는 상호의 연계성이 설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정글을 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글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의 정글한 은혜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고흐를 추정하는데 학술적 정글한 2조 때의 은혜본들입니다. 2조의 두시연애, 그런 여러 가지 대명률 은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많은 은혜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은혜본들을 만들면서 당시에 한자에 대한 우리말 음을 기록한 겁니다. 당시에 한자에 대한 우리말 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흐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그 시절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은혜본들이 만들어지는 그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인가 하면 2조 때의 은혜본, 즉 2조에 사용되는 어휘, 언어가 과연 고려, 신라, 고조선까지 이어지느냐, 여기 의문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자에 이dom을 단 은혜본들도 당시의 이두에 대한 이해 수준입니다. 즉 우리가 한자음을 이두를 달 때 의거를 한 정명으로 할 수 있는 은혜본들의 이두음들은 그 당시 1392년 이조가 개국을 하고 그 이후에 1400년대, 1500년대 언어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의 언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 제국 시대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 제국 시대의 신문이라든지 항성 신문이라든지 그 당시 언어를 다룬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말과 지금 21세기에 지금의 우리말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의 툴 단지 100여 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0여 년밖에 차이 안 나지만 벌써 언어에서 엄청나게 100여 년 전에 우리말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그렇다시피 조선조에서는 이미 고려조와 역성혁명이라 하여 이미 모든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모든 걸 궤적을 달리합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고려조의 모든 문물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답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2조 만의 문화의의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언해본들은.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시언해, 대명률언해, 직해라든지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많은 언해본들 자료가 있지만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의 한자는 이런 음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음에 가지고 향가의 한자에 2조의 언해본 음을 갖다 붙여가 만드는 건 그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이고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우리 언어의 전성의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고의나 지금의 의나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언어의 맥이 있다. 그 맥을 찾자. 이거는 물론 지금의 언어가 고대 그 의의다라는 어떤 증거를 대라 하면은 증거를 어디 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증거는 지금 어떤 활자화되어 있는 모습의 언어, 그게 이렇게 적혀있고 이렇게 발음 나니까 이런 음이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학문이 미숙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 지역의 말에 문자가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문자가 없는 말이 문자가 있는 말보다 더 많죠. 문자가 있는 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문명어, 그 외에 수많은 잊혀진 언어들과 사라진 언어들과 각 지역의 언어들이 문자가 없는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구두어입니다. 문자 없는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활자에 그게 전혀 없습니다. 왜?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향가를 이해하려면은 향가가 만든 시기는 우리 문자가 없었다. 한글이랄까요. 이러한 우리말 전용의 문자 표기가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구두어만 있었답니다. 구두어만. 결국 우리는 우리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어로만 우리가 전성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어가 내려왔으면 이 구두어는 역사에 각 내려온 구두어를 추적하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옛날 100년 전에 어떻게 읽혔고 500년 전에 어떻게 소리내었고 1000년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한자라는 유서 깊은 문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한자의 어떤 기록법에가 우리말의 어떤 근거를 조금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지명입니다. 고대의 지명, 각 지역의 지명들이죠. 이 지역에는 이렇게 불려왔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각 지역의 지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말로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 지역 그 지명을 푸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지명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거기 살던 사람들의 애가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뭐 크게 지명이 바뀐 적도 있었지만 그 전후 사이에 흐름을 계보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을 통해서 고대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끊을 절자가 있습니다. 일체 채자죠. 끊을 절. 이 절의 한자가 해성가에 나옵니다. 팔절이라고 나. 8팔자에 끊을 절 팔체 일체체가 팔절팔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팔절을 무슨 뜻이냐? 팔절팔체. 팔절팔체 하면은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영천을 애치명이 그러니까 그 절야현이랍니다. 절야현, 절야현이랍니다. 이게 영천의 삼국시대 지명을 적은 한자가 절야로 되어 있습니다. 끊을 절 있기 야자가 절야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천을 우리는 뼈 골자를 씁니다. 골렉은 뭐 고라가 합니다. 고라지역이라죠. 골화. 영천을 고라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골은 우리가 뼈입니다. 뼈 골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을 벨 절자도 있습니다. 절을 베다, 끊다, 베다, 비다, 뼈, 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천의 지명을 통해가 영천을 고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절야라고도 가라하는데 그걸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dom은 무엇이냐? 뼈, 비, 배, 이음입니다. 배야, 배랴, 빼야, 뼈, 이 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천을 뭐 배야, 배랴, 배야현이라고 하면 이 배야가 뭐냐? 배다는 건 배다, 벤, 벨, 뱃. 고어에서는 이 종성을 상호 음운의 연결해가 다양한 고음이 종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다의 배의 어근에 벤, 벨 뭐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우리가 고려시대 보면 성산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산가야, 성산이란 말, 별성자의 매산자입니다. 어떻게 별과 매가 합쳐져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고어를 알아야 됩니다. 벨이죠. 이 벨은 옛날에 산을 가리키는 고어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벨이 산을 가리킨다. 이 고어에서는 우리가 산을 매라 하지 않고 벨이라 했다. 배라 했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영천도 별빛고을입니다. 영천도 별빛고을입니다. 근데 성주에 가면 성주도 별고을이랍니다. 영천과 성주는 몇백 리나 떨어진 곳인데 왜 비슷한 지명을 갖고 있는지 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천은 왜 영천 옛날에는 그쪽에도 별성자 별골이라 하죠. 별골. 그리고 성주도 별골입니다. 별골.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주, 영천 이 지역은 쭉 훑어보면 진안 지역이기 때문에 진안 지역. 진안의 진은 별진자입니다. 별.
신안이나 진안이 어쨌든 별이죠. 별안입니다. 별안. 결국 이 진안의 한자음을 우리 옛날 이도에서는 별안이라 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별안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저 동쪽으로는 영천 넘어 바닷가에 이르르고 서쪽으로는 저쪽에 덕유산 깊이 들어가는 성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옛날 진안 사람들이 마한에 가가지고 우리는 진나라에, 중국의 진나라의 유민인데 여기에 살러 왔다, 망명을 왔다 하니까 마한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네들은 저쪽 동쪽으로 더 가서 저쪽 산골짜기로 가서 사시오, 그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역사에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진안입니다. 이 진안의 유래가 있다시피 진이 물론 진나라의 진도 되지만 사실 또 우리가 사실 진나라 사람들이 오는 시대나 그 이전부터 진나라 사람이 왔다는 건 BC 220년에서 BC 한 15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안 사람들이 망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 한반도에는 그 이전부터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진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진안이라는 이름이 두드러졌는 건 이제 고조선, 그 당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사회의 큰 그 하나의 다 분국들입니다. 여기 영남이고 호남이고 충청이고 경기도 강원 이쪽은 다 고조선 사회의 하나의 분봉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말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서로 어떤 민족적인 형질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민족적 형질이 나타나기는 당군조선 시대라고 하죠. 당군이 이 나라를 BC 2333년에 아사달에 내려 세우고는 그때부터 이 전체가 우리가 고조선 강력에 사는 우리가 후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적어도 한 4,000년이 넘습니다. 4,000년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뿌리들이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다시피 일단 그런 이 진안이라는 용어에 대해 가지고 진안은 이 산이 많은 지역이다. 산을 벨이라 하고 벨안이다. 산이 많은 땅의 나라다. 그래서 벨이랍니다. 그래서 절야, 배랴현이다. 성주도 또 배진이다. 벽진가야, 배진가야. 배진이 돼 배진입니까? 별진자입니다. 별진. 옛날에는 별을 배랍니다. 별. 종성에 다양한 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배, 배진이 벽질이고 벽진이 별진입니다. 별진. 다 이러한 우리 말의 어떤 상호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말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성가의 8절이라는 이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8절이 뭡니까? 우리가 비례했죠. 8비가 됩니다. 8비가 됩니다. 팥비가 되죠. 팥비다. 그 구절은 팥비다. 그런 의미입니다. 월절은, 8절은 팥비다. 파다. 뭘 파버리다 할 때 팥비다 있죠. 팥비다. 우리 고의 음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한다면 이 해승과 해독의 관건이 되는 우리의 접근 방법임을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가 향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향가를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 한자에 김이 되어 한자의 뜻만 가지고 이 한자의 뜻에
그 우리말에 뭐 조사, 토시,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너무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 그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말을 보십시오. 한자어가 있긴 있습니다. 한자어가 들어와 있긴 있지만 한자어가 들어왔는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무슨 용어를 사용할 때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뭐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자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한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모든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문명이 높기 때문에 문명적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문화권이라든지 요즘은 영어죠. 서구문화권이라든지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어휘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시대입니다. 지금 영어가 아주 국제화 시대고 영어가 문화를 지배하는 시대고 문명을 선도하는 시대의 영어이지만은 영어가 우리나라 외래어로 정착된 어휘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말이 완전 영어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일상생활의 말들은 이미 우리 말로서 행동거지, 행주자와 뭐 이렇게 먹고 자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는 이미 우리말로 다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데 굳이 슬리핑 하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잠자자 그러지 우리 슬립하자, 슬립으로 들어가자, 슬리핑 하자. 굳이 영어를 그렇게 우리 말에 그렇게 편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독특한 언어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아무리 세례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한자어가 우리한테 많은 한자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일상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 어휘들이 우리 생활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로 쓰여진 향가 이두말을 한자어라고 한자어를 살려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굉장히 아직 우리말의 세부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자로 적혀 있더라도 한자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어를 썼다는 건 한시고 한자 문장이고 한문 문장입니다. 또한 고대의 한자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고대 한어의 구성이 아닙니다. 중국어도 고대는 한자입니다. 이름 일자의 어휘입니다. 일어휘입니다. 이름 일자 일어휘. 한 글자가 하나의 어휘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한자라는 건 뭐 두세 글자가 만들어져가 한자어가 되죠. 민주사회, 민주사회. 이 민주사회라는 것도 한자 아닙니까? 민주사회, 민주. 이런 것도, 근데 고대에는 민주사회 이렇게까지 어휘가 구성되는 경우가 고대에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한어를 하면은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 쓰여진 경전이라든지 한자 문장을 봐야 됩니다. 봐서 이해하지 그 한자 문을 읽어서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한 글자 글자가 하나의 어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들어서 아는 게 고대부터 내려온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없어도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가 없어도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향가의 근본적인 접근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가란 건 말지 도솔가다. 이 도솔가가 향가가 되었다. 향가는 또 나중에 생기는 이름이겠죠. 애초에는 도솔가였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도솔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습니다. 그러면 도솔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도솔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비슷한 어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들을 꾸준히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도솔다는 도소다, 도소다면서 도수다, 도소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무엇이 해가 돋아나듯이 돋아나는구나, 도소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도소다라는 도솔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솔이란 건 해가 솟아나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북돋우다, 배양하다, 국력을 배양하다, 인재를 양성하다, 배육하다, 그런 것도 도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솔이란 건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입니다. 그 국가의 정치적인 그런 이념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이 도솔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솔을 우리가 고음을 하다 보면 신라의 도솔입니다. 신라의. 근데 고구려, 고조선은 도솔이 있느냐? 도솔로 표현된 걸 우리가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조선 시대에 어떻게 표현됐느냐? 그 고구려나 고조선 시대의 의의를 한번 보시죠. 저 개풍에 덕수현이 있습니다. 덕수현. 덕수현은 덕수 이씨의 그 본인 본관 지역인데 이 덕수를 고구려는 덕물을 했답니다. 덕물군, 덕물현. 이 덕물은 이도 한자입니다. 이도입니다. 그럼 덕물은 뭐냐? 덕물. 이 덕물을 우리 고에서는 더물이랍니다. 더물은 뭡니까? 더물은 이 고에서는 모음에 상당한 그 호환이 있습니다. 다물, 더물, 도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고려 건국 시기에 후백제 견훤과 후고구려의 왕거이가 조물성 전투를 엄청나게 벌입니다. 저기 안동 밑으로 조물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물성 전투를 가지고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이 조물성이 뭐냐? 어디를 가르치느냐? 아직도 사람은 조물성이 어딘지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조물성은 옛날에 소문국, 조문국이라는 의성입니다. 의성 이자도 이명 조문, 다문, 다물국, 도문국 다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물의 조물도 도물이다. 고에서는 국어말을 잘 안 합니다. 저라는 거, 저합니다. 조물. 옛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은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국어 시간에 다 발음 교정을 한 음을 갖고 배웁니다. 국어 시간에 발음 교정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음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음에 보면 조물,
조금을 하면 도물인지 조물인지 비슷하게 섞여 납니다. 조물. 마찬가지로 덕물도 저물, 자물, 다물 합니다. 다물.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 보면 도물이라는 하나의 어휘가 쓰입니다. 도물이 뭐냐? 도솔이다. 도물은 도술이요. 도술은 도몰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라에서는 신라음이 도물에 이미 미음음이 도부다, 도불다, 도수다 이렇게 시옷으로 발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옛날 그 공무도화인가 공무도화가 도물가입니다. 도물가. 도에 물하자죠. 도물가입니다. 공무 도물가입니다. 도물가. 근데 이도 노래죠. 이미 고조선 낭랑 아주 삼국의 이전부터 도물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도술가라고 치고 도술가는 도물가이다. 도물가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곳곳 지명에 다 나타나 있다. 옛날에 각 지역을 나타낼 때 우리 대구는 달구벌입니다. 달구벌이 뭡니까? 달구타, 달구비, 달가비. 옛날에 풀을 비랍니다. 비푸, 달구뿌이, 달가뿌이. 이 달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달삐다, 달뿌다, 도부다. 이것도 역시 도물의, 도불의, 도솔의 뜻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고대의 지명을 통해서도 그 지역이 가장 중시하는 건 지금 문화, 역사에 있어가지고 계명의 시대입니다. 고대 원시 시대를 거쳐가지고 문물이 점차 흥길하는 계명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의의가 흥성하다, 왕성하다, 발전을 하다, 흥기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심언이고 정치적인 노선이고 역사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조물성, 조문국, 소문국, 덕물현 이러한 용어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데 또 같은 어휘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민족이 저 황해도 영남 이르기까지 같은 명령을 가진 각 민족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가의 시초는 도솔과 도물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향가의 삼국유사의 14수죠. 삼국유사의 14수를 보면 각 수마다 도무다, 도수다, 도수다, 모수다, 배시다, 모시다, 대비다, 다부타, 그런 향가 특유의 도솔가적인 이도어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가마다 공통적인 어휘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 당시에 향가를 지을 때 이러한 관점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주제에 의해 가지고 향가를 지었다 하는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즉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도솔가나 해성가나 헌화가나 쭉 내려오면서 저 안민가 저기 저 장기파랑가, 제망매가, 처용가, 우적가, 그리고 또 모족질환가 등등, 그게 전부 다 모수다, 도수다,
다부다. 도솔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도솔가의 곡을 해서곡이라 합니다. 해서곡. 위류왕대 해서곡을, 해서가 뭡니까? 모소곡입니다. 모소곡. 모소. 해소의 이두는 모소입니다. 모소. 모소는 뭡니까? 모소는 모는 특히 신라어를 비롯하여 우리 고에는 모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는 우리가 모는 모가 나다 그런 뜻이죠. 모가 나다. 뾰족한 걸 모랍니다. 뾰족한 거. 모수당은 뾰족이게 해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튀어나가게, 속에 쑤셔 들어가는 거. 또, 매산자 매죠. 모입니다. 산이 뾰족뾰족하죠. 모입니다. 매산자 매. 매가 모입니다. 모. 이런 게 우리의 이 모라는 건 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해서곡도 이제 모수다, 모수곡이다. 모수곡이 뭡니까?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어떤 그런 생명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생명 활동이니까 음양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화가 일어나고 번식이 생기고 발전하고 인구가 불어나고 이런 걸 다 모순다 하는 겁니다. 이 모순다는 건 그만큼 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의 처음은 이런 해서곡, 도솔가, 도물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향가이며 이 도솔 도물의 뜻을 계속 유지하면서 향가를 짓고 하면서 각 조대, 각 왕대마다 새로운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인간 간의 어떤 그런 서사적인 서정적인 걸 가미하여 이렇게 향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근데 이 향가라는 것은 이 도솔과 해소곡 할 때 서로 이 제전의 노래입니다. 제전, 제사의식의 노래죠. 영고, 무천, 동맹, 5월제, 10월제, 5월, 단오, 파종제, 10월, 수학, 추수제, 이렇게 또 동맹, 무천, 영고, 이런 것도 무천도 우리가 이제 이도입니다. 무천. 춤출문자에 하늘 천자가 하늘 아래 춤을 추다. 춤추는 이런 걸 우리가 보지. 그게 사실은 한자로 뜻이 안 통합니다. 춤출문자 하늘 천자가 서로 결합하여 한자어로서 무슨 뜻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한자를 아름답게 이제 그 빗존 개살구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는 무천이라는 음에 있습니다. 무턴. 옛날 턴이라 하죠. 천을 턴. 무턴. 무투다. 이 무투다 나옵니다. 무투다. 이 무툰이라는 이건 우리 옛날 그 고대사에 아주 중요한 또 도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무투다, 무수다, 모수다, 무투다. 이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 무천 하는 이것도 도솔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각 지역의 어음법칙, 방언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 향가라는 자체의 개괄적인 내용이 이 도솔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향가의 근원이 도솔가라고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도솔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서로 축제를 벌이면서 크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생식력이 엄청나게 서로 번식을 크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좀 도솔, 도물, 무툰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투다 또
이게 우리가 옛날 고음의 특히 보무다는 보무다, 무투다, 보무다, 도부다, 도무다, 복무다, 이런 게 복무다,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은 서로 간에 그런 옛날에 대동단결회가 도모하는 그런 축제 의식에 쓰이는 용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사람의 목숨이 빨리 죽습니다. 뭐 40년, 50년도 뭐 평균 수명이 뭐 30, 40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사람이 일찍 죽기 때문에 생식력을 아주 많이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같은 집단 사람들이 우리 집단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는데 자식을 어서 놓아가지고 풀어나게 하자면 우리가 멸절된다. 우리가 집단이 대가 끊기고 멸종된다.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인 과제였습니다. 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쉼없이 번식을, 생식을 조장하여 더 많은 인구가 불어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런 기운을 갖고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또 옛날에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으면 인구의